안녕하세요. 종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테마, 자, 멘델의 가설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멘델의 가설로 들어가는 요 문장,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 노트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여러분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멘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법칙들을 만들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학자들의 생각을 너희들이 좀 살짝쿵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논문들을 만들어낸 거구나 라는 거를 좀 힌트를 삼아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또 여러분들 교과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색 글씨로 써드린 부분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노란색 글씨로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이 다 고등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고 중등에서는 보통 다루진 않아요. 예, 중등에서는 이 흰둥이 글씨만 우리가 챙겨서 봐주면 돼. 알겠어? 근데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고등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워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들은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 생명과학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친숙한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그치? 내가 들어본 단어냐 아니면 생전하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냐, 그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차이가 생겨요. 알겠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멘델의 유전 법칙에 해당되는 논문이 사실상 굉장히 두껍기는 하지만 걔네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용 엑기스만 싹싹싹싹 뽑아가지고 우리가 5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과서에 실제로 실려있는 내용 일부가 또 이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1번부터 같이 보시게 되면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데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을 유자 존재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전 테마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완두콩 안에 유전자형이 눈에 쓰여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랑 둥구리랑 쭈구리랑 교배를 했는데 둥구리가 나왔어? 그냥 내가 보여지는 거는 그냥 그 모양이야. 그 형질만 보이는 거야. 둥구리냐 쭈구리냐. 그치? 근데 이 둥구리와 쭈구리에다가 뭐를 매긴 거야?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스펠링, 기호를 매긴 거예요. 되니? 그래서 둥구리하고 쭈구리 사이에서 만약에 둥구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유전자형을 이런 것들을 갖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본인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라고. 누가? 멘델이. 돼?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 실렸잖아요. 그렇죠? 대박인 거지. 그냥 상상한 건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이거 가지고 수능도 보잖아. 그치? 멘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 형질이에요. 사람으로 따져서 본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그 형질 뭐 한두 가지야? 되게 많단 말이야. 그치? 쌍꺼풀이 있냐 없냐, 코 모양은 어떠냐, 귓불은 부착형이냐 분리형이냐, 피부 톤은 그럼 어때, 입술 모양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정말 열나 많다고. 그치? 근데 이 아이들 중에서도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한 가지만 지금 다뤄보자 이거야.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부분, 그 모양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데 유전인자가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 가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전인자로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유전용어에서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단어로 공부를 했는데, 그치? 보통 기본적으로 자리를 몇 개를 빼줬냐면 TO를 2개를 빼줬어요. 네? 그래서 한 쌍 2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2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사람들한테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둥구리에 해당되는 완두가 있고 쭈구리에 해당되는 완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보여지는 표현형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요거를 2개로 취급 안 하고 1개로, 이 사람 처음부터 2개로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1개로 시작했을 거야. 그럼 둥구리는 라지알, 쭈구리는 스몰 R로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네? 그럼 이 과정에서 2마리를 교배를 했어? 응?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치? 그럼 이제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누굴 걸 받아갈 거냐 이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둥구리가 아빠고 쭈구리가 엄마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아빠 것만 받아서 라지알로 표현이 돼서 둥구리가 나왔다라고 쳐. 그치? 근데 이거를 사람에다가 비유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빠를 100% 닮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를 100% 닮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오묘하게 엄마와 아빠를 반반 섞었어. 그치? 분명히 엄마 것도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그래 아빠한테 라지알? 그럼 엄마한테서도 받아오자 그러면 스모라를 데리고 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는 유전자형이 하나씩밖에 없는데 얘는 두 개가 돼버리지. 그럼 얘가 또 누군가랑 결혼을 했다라고 쳐. 그러면 그 누군가로 얘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었다라고 치자. 그럼 여자를 만났어. 그럼 얘는 유전자형이 몇 개여야 돼? 같은 완두인데. 응? 같은 완두인데 얘는 하나인데 얘는 두 개가 돼버렸잖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응? 이게 규칙이 안 맞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개로 시작하자. 두 개로. 그래서 라지알, 스모랄 이렇게 두 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멘델이 이런 식으로 우선은 유추를 시작을 했다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난관이 뭐냐면 그럼 부모한테 있는 이 유전인자를 자손한테 넘겨줄 때 역시나 똑같이 얘네들 두 마리를 한꺼번에 물려준다라고 하면 유전자형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역시나 두 배로 불어났어요. 얘는 두 개인데 얘는 네 개잖아. 그럼 아까 그 설명이랑 뭐가 다르냐? 똑같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그러면 자손이 이렇게 유전인자가 유난히 더 많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두 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자손한테 줄 때 두 마리를 동시에 다 주는 게 아닌가 보다. 하나만 주나 보다. 그치? 그 하나만 주는데 얘가 줄 수 있는 게 라잘밖에 없잖아요. 얘가 줄 수 있는 건 스물알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는 분명히 순종인데 순종 사이에서 잡종이 나온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아들내미예요. 그러면 뭔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교배를 또 다시 한번 해서 자손이 또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도 두 자리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뭐 라지알이 됐든 스물알이 됐든 하나씩 채우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유전인자 두 개에서 출발하는 걸로 첫 번째 문장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걸 물어본단 말이야. 야, 그러면 얘 두 개였는데 왜 하나만 보내? 얘도 두 개였는데 왜 하나만 보내? 이유는 나도 몰라. 근데 여하튼 하나만 보내야지만 이게 성립이 돼.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이름을 법칙으로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분리의 법칙.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분리가 돼서 둘 중에 하나 랜덤으로 자손한테 보내더라. 얘도 마찬가지야. 분리가 돼서 하나만 랜덤으로 자손한테 보내지더라. 지금 뭐 한 거예요? 분리가 됐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분리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내가 실험을 계속 해봤는데 그냥 계속 찢어지는 것 같아.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 똑같이 계속 찢어져. 그치?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는 진리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거를 우리가 내신에서 뭘로 공부했어? 감수분열로 공부한 거예요. 감수분열에서는 어때요? 염색체가 반으로 감소되는 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게 염색체가 반으로 감소되면서 유전인자도 어때요? 반만 자손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지금이야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감수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알겠니? 이 사람 그냥 상상한 거야. 상상한 건데 그거를 이름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명시를 해줬고 그치? 그게 나중에 후세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까보니까 뭐였다는 얘기야. 감수분열이었다는 얘기야. 알겠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생식세포 생성시, 그러니까 정자난자 만들어낼 때 유전인자가 어떻게 되더라? 찢어지더라. 이거를 앞으로는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거야. 왜 찢어지는지 나도 몰라. 근데 얘네들이 찢긴 찢는데. 바로 이렇게 짜놨어? 찢긴 찢는데. 그치? 그걸 우리가 분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전인자는 자손 전달 과정 중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라지알밖에 없잖아요. 근데 넘어가는 중에 뭐 중간에 스몰알로 바뀐다든가, 혹은 뭐 라지 Y라든가, 뭐 J라든가, Y라든가, P라든가, 갑자기 JYP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애들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만약에 가는 과정에서 스펠링 종류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거 분석이 안 나와. 그치?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 예외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가정사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우열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부모에서 아빠한테 라지알 받고 엄마한테 스물알을 받았어. 그러면 지금 반반씩 받았기 때문에 둥구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쭈구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반 둥구리라든가 반 쭈구리 뭐 둘 중에 한 마리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반반씩 섞여 있는 표현형으로다가. 그치? 근데 실제로 나온 아이의 표현형을 보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따라가고 있더라 이거야. 얘를 따라갔어. 둥구리로 나왔어. 그럼 쭈구리 없는 거야? 그건 아니야. 쭈구리 분명히 20알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표현되지 못했죠. 잠깐 숨어 있어. 그치? 이거를 이제 맨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라지알하고 20알이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기는 하나 둥구리에 해당되는 아이로 온전히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둥구리로 표현된 아이를 내가 앞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성이라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가지고 있기는 한데 잠깐 숨어 있어. 이런 아이는 나는 앞으로 열성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나오는 무슨 원리야? 우열의 원리야. 이거 교과과정 개정되기 전에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교과서 개정되면서 법칙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얘네 두 마리가 대립유전자죠?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순종이 아니라 잡종입니다. 자, 다를 경우 한 유전인자로만 표현되는 거. 지금 라지알로만 표현됐잖아요. 반 둥구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반 쭈구리도 아니고. 그치? 그냥 온전히 누구로 표현됐어? 둥구리로 또렷하게 나왔어요.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현된 애가 우성. 그 다음에 숨어있는 애가 뭐가 되는 거야? 열성이 되는 거라고. 이걸 누가 밝혔어? 맨델이. 네? 분리 법칙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아이인데 지금 정의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형질 유전 중에 각각 대립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분리 전달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핵형 분석으로 들어가는 부분 내신 강의에서 수업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1번하고 2번으로 들어가는 상동염색체 쌍을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상동염색체 한 쌍, 여기에 상동염색체 한 쌍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개수를 셀 때는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야. 알겠어? 근데 번호는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짝꿍 매겨가지고.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아이를 봤더니 대립 유전자가 라지알, 스몰알. 그 다음에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립 유전자를 봤더니 라지 Y, 스몰 Y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자손한테, 얘네들이 자손한테 이 염색체를 준다라고 했을 때 염색체에 유전인자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인자를 주는 거죠. 그쵸? 준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한 마리가 랜덤으로 갈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따로야. 둘 중에 한 마리가 또 랜덤으로 갈 거야. 그치? 자, 그럼 요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다른 케이스다잉. 1번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상동염색체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라지알이 쓰여져 있고 여기 스몰알이 쓰여져 있고 여기에 스몰 Y가 쓰여져 있고 라지 Y가 쓰여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라지 Y로 들어가는 부분은 황색 완두, 스몰 Y는 녹색 완두, 얘는 둥구리 완두, 얘는 쭈구리 완두. 지금 표현형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명시를 해드린 거예요. 네? 자, 지금 얘는 만약에 라지아를 보내려고 해. 얘하고 관련 있어? 그냥 얘가 독립적으로 간 거 아니야. 여기서는 지네들이 알아서 랜덤으로 둘 중에 한 마리 보내겠지, 자손한테. 되니? 이게 독립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항. 얘 같은 경우에는 예외, 독립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기 지금 라지알이니까 둥구리에 해당되는 저기 유전인자죠. 그 다음에 스몰 Y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녹색으로 선생님이 정해드렸어요. 스몰 R로 들어가는 아이는 쭈구리. 그 다음에 라지 Y로 들어가는 아이는 황색, 노란색 얘기하는 거죠. 노란색 완두. 네? 자, 얘랑 똑같아. 나 라지알이라고 하는 둥구리에 해당되는 이 유전인자 염색체를 자손한테 보내줄 거야. 그쵸? 얘 여기서 따로 보내고 얘는 여기에서 색깔에 해당되는 유전인자도 따로 보내고 얘는 어때요? 그게 안 돼요. 라지알이 우선은 자손한테 간다라고 하면 스몰 Y가 어때? 세트 메뉴야. 무조건 같이 가야 돼. 같은 염색체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에 해당되는 유전인자랑 색깔에 해당되는 유전인자가 지금 독립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붙어서 움직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독립의 법칙에 성립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위배되는 거예요. 독립의 법칙에 위배되는 케이스. 예외죠? 그쵸? 그걸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관이라고 얘기해. 고딩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해.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라지 R만 보여주고 이쪽 자리죠. 이 스몰 y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쪽 자리를 보통 빈 공간으로 매겨놔요. 그리고 자꾸 분석을 시키지. 여기가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봐. 우리는 중등이니까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독립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원리적으로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상동염색체. 근데 여러분들 그 내신 특강을 들어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안 나와요. 알겠니? 어떤 설명, 내 설명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확률로 따져서 보통 설명을 해주시죠. 선생님들이. 중등 과정에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라든가 교과서상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률로 따지는 그림들이 나와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고딩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선생님은 이제 QR코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고등 내용이기는 하나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이해가 훨씬 더 편하다고. 뭔 말인지 가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독립의 법칙에 해당되는 그 예외, 연관에 대한 부분은 아주 살짝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연관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냐면 저 연관을 가지고 입증한 학자 중에 모건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거든요. 그 모건이 이 연관을 입증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관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 지금 독립의 법칙 처음 얘기한 사람이 멘델이죠. 그렇죠? 멘델은 연관에 대해서 아예 상상조차도 못했던 사람이야. 아직은. 그러다가 이제 서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서턴이라는 사람은 염색체를 발견했어. 사람의 염색체를. 그래서 처음에는 정자를 가지고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정자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람의 체세포 염색체는 46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 그 다음에 정자는 생식세포니까 요거의 반땡이지. 그러니까 23개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 이게 감수 분열을 해서 분류의 법칙을 따라가지고 반으로 감소한 거 뭐 알았어 오케이. 그치? 그러면은 감소되기 전에 사람의 체세포 염색체는 46개? 뭐 이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생각해봐 얘들아. 사람의 체세포에 이런 몸에 있는 요 세포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야 있는 염색체를 봤더니 46개래. 근데 이 독립의 법칙의 성립이 될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 자 보세요. 염색체가 46개라는 거는 23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전인자가 하나씩만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의 형질이 몇 개밖에 안 돼야 돼? 23개가 최대여야 돼. 그치? 근데 사람의 형질이 23개가 최대일까요? 응? 얼굴만 따져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쌍꺼풀이 있냐 없냐, 코 모양이 어떠냐, 귓불은 어떠냐, 머리카락이 뭐 직모냐, 뭐 내지는 곱슬머리냐,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치? 여기 귓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양이라든가, 그치? 입술 모양, 그 다음에 턱선, 피부톤,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눈썹 모양 되게 다양하잖아요. 얼굴만 따져도 23개가 넘어갈걸? 그치? 그러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의 형질이 5,000개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염색체가 23쌍밖에 안 돼. 그럼 이 5,000개에 해당되는 유전인자를 여기다 어떻게 태울 거예요? 이렇게 꾸겨 넣어야지. 하나의 염색체의 유전인자가 하나만 있을 리는 없겠네. 여러 개가 열나많이 압축되어 있겠네. 그게 뭐예요? 연관이에요. 그래서 서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실제로 염색체에 유전인자가 타 있는 것까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대신 사람의 염색체 개수를 확인함과 동시에 여기에 유전인자가 하나씩만 타 있으면 사람의 이 형상을, 이 형질을 다 결정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 안에 꾸겨져 있겠다. 압축돼 있어서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인자가 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걸 그냥 예측했어요. 네? 그래서 서턴은 입증하지는 못했잖아. 그래서 노벨상 수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그 말 좀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모건이라는 학자 등장을 했죠. 그럼 내가 한번 입증을 해볼게. 그래서 초파리 가지고 실험을 해서 입증을 실제로 합니다. 초파리 가지고. 니는 날파리로 알고 있을라나? 그 과일 좋아하는 파리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지금 여기도 한 마리 날아다니는데 저번에 수업하다가 한 마리 먹었어.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맛이 별미. 한 마리 날아다니. 여름에 어쩔 수 없죠. 과일 많이 먹으니까 초파리 생기는데. 그 초파리 가지고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해서 노벨상까지 수여를 했다고요. 연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 이제 전공 선택해서 가시게 되면 그런 단어 들어는 봤어. 개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어?
게놈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이 안에 유전 인자가 몇 개 타 있고 어떤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 프로젝트가 게놈 프로젝트예요. 원래 게놈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언어적인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게놈이라고 하는 게 그치, 유전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영어식 표현이고 독일말로 표현하면 게놈이더라고, 그치? 게놈의 자식이 생각나. 게놈이 그 멍멍이 개가 아니라 요거예요. 독일스러운 발음이죠, 그쵸? 게놈 프로젝트. 여하튼간 요건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쭉 다 마쳤는데 예외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나왔어요. 이거 설명 안 해주면 또 섭섭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유전인자가 2개. 멘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외. ABOC 혈액형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립 유전자가 타고 있을 수 있는 자리는 2자리가 맞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유전인자가 2종류가 전부라는 거야. 라지 R 아니면 스몰 R. 라지 Y 아니면 스몰 Y. 그치? 2개씩이잖아요. 2개씩. 그쵸? 근데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자리는 똑같이 2자리는 맞기는 한데 여기에 탈 수 있는 스펠링의 종류가 3개까지 나오죠. A가 들어가든지 B가 들어가든지 O가 들어가든지. 이게 예외라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신 특강에서 그 사람의 유전 파트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단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알겠니? 근데 선생님 노트에다가는 써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얘들아. 교재에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응? 요게 안 나왔다고. 단어가. 그치? 내 노트에는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실력 확인하기라든가 단원 마무리하기 문제풀이 강좌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거기에는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이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단어는 안 나와 있는데 특징에 대한 부분은 물어보고 있다고. 응? 그럼 그 문제풀이는 어떻게 설명해? 단어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특강 열심히 들으세요. 알겠죠? 원래 고등과정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 내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교과서 개정되고 나서 이게 약간 불안한 거야. 내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는 일부러 심어놨는데 여하튼간 여러분들 문제상에는 나와요. 알겠니? 그 교재상에 있는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는 학교 집필고사로도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단일인자 유전으로 하나로 들어가는 아이가 저기에 나와 있는 ABO식 혈액형이에요. 단일인자 유전은 이렇게 자리가 2개인 아이들은 다 단일인자 유전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혈액형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3개지. 보통 2개인데 쟤만 3개야. 그래서 복대립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것도 내신 특강에서 설명해드렸어요. 참고만 하세요. 자, 여기에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O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혈액형 결정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유전인자는 자손 전달 과정 중에 변하지 않는다. 근데 변하는 경우도 있대네? 그 예외가 뭐예요? 유전자 돌연변이. 선생님 그러면 라지알이었던 아이가 자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JYP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케이스지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는 왜 생기는 거냐?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그치? 뭐 임신 중에 엄마가 엑스레이를 찍었다든가, 방사능에 노출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돌연변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게 뭐냐면 항원, 그러니까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아이들이 돌연변이가 생겨버리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만들었어. 그치? 근데 얘네들이 돌연변이가 생겨버려. 그럼 백신을 새로운 종류를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알겠니? 근데 백신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 돌연변이. 내 생각에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이가,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과학 공부하다 보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건데 면역 파트에서 이게 돌연변이가 자꾸 생겨. 근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는 이유 지금 방금 얘기했죠.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오염. 그 환경오염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방사능 노출. 네?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환경 호르몬, 뭐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거 열에 이제 의해서 가열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환경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치? 그게 생명체한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알겠니? 이게 바이러스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예측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열의 원리로 들어가는 부분도 예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놈만 표현이 되어야 돼, 이렇게 잡종이 있을 때. 근데 두 놈이 동시에 같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예외로 들어가는 아이가 혈액형 중에 AB형일로 들어가요. 혈액형은요, A하고 B가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서로 동일해. 그 다음에 O형보다는 A, B가 우성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 지금 항상 자리는 두 개라고 얘기했었죠. A가 옆에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요 옆자리에 O가 타게 되면 A형이라고 얘기해요. 응? 유전자형은 A5지만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A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O형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오케이? 근데 A가 여기 탔어요. B가 탔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우성이었었다라면 A, B가 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A형이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B도 A만큼 그 우열 관계에 있어서 얘네들 두 마리가 동일하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A라고 얘기할 거야? B라고 얘기할 거야? 웃기지 마. 나도 강해. 야, 나도 강해. 야, 그럼 우리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표현하자. 그래서 A, B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중간 유전. 식물의 중간 유전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제 반 둥구리 혹은 반 쭈구리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더라. 그죠? 보통 이 식물의 중간 유전의 대표적인 예시로 분꽃 유전이 나와요. 분꽃. 오케이?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서로 교배를 했는데 분홍색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리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지고 두 마리가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것도 돌연변이. 근데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유전자 돌연변이. 여기에 써 있는 스펠링의 종류가 바뀌는 건 유전자 돌연변이. 그다음에 여기에는 염색체수 돌연변이라는 거는 똑같이 라지알 이 스펠링의 종류는 변함이 없어. 근데 갈 때 한 마리만 안 가고 두세 마리가 가는 거야. 응? 두 마리가 가거나 응? 아예 안 가거나 이런 식. 그러니까 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염색체수 돌연변이에요. 염색체수 돌연변이. 그래서 이 염색체수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다운 증후군 얘기 설명으로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원래 사람의 염색체에는 번호대로 다 2개씩만 있어야 되거든요. 상동 염색체니까. 근데 21번이 3개까지 타 있어. 정상적인 건 아니죠.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그래. 분리가 제대로 안 일어나서 염색체수 돌연변이가 생기는 케이스. 그게 이제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뭐 독립의 법칙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멘델의 가설로 들어가는 부분을 5문장으로 쭉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 진짜 기막힌 설명이었어. 딴 데서 못 들어. 그치? 잘 정리를 해두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반복해서 들으시고 머릿속에다가 그대로 정리를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 내신 특강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유전, 단원들, 그치? 다 이제 머릿속에다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필고사에서 만점 받아가지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들어가는 멘델의 가설은 요 정도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